같은 시청률 1%라도 다르죠. 강철볼 vs 스맨파.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오늘은 지금 방영되고 있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두 가지에 대한 비교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강철 부대의 세계관을 확장시킨 강철볼 피구 전쟁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하고 채널 A에서 진행하죠. 그리고 엠넷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우파의 후속편 스맨파 스트리트 맨파이터, 이 두 가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프로그램 자체는 성격이 확연히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자체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주제 자체도 굉장히 차이가 나요. 우선은 피구, 굉장히 레어하죠. 매니아층이 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잊혀져 있는 주제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댄스, 춤, 이거는 우리의 삶이죠. 생활이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이 방송이나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가수들, 댄서들, 케이팝, 아이돌 이런 사람들의 댄스도 볼 수 있지만, 댄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대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장르, 그리고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주제 자체가 조금 대중성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걸 먼저 한번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인데, 강철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피구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트렌디하지 않고 소수 매니아층들을 타겟팅한 주제인데, 여기에 강철부대 대원들을 입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철부대의 유명세를 베이스로 해서 피구라고 하는 이제 스포츠도 좀 알리고, 또 강철부대원들의 세계관을 확장시켜가지고 강철부대의 팬들한테 뭔가 선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기획 의도로, 그리고 진정성을 갖고 피구 국가대표를 뽑아서 세계 대회에 진출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철부대 구성원들 자체가 전직 특수부대원들이잖아요. 특수부대라고 하는 컨텐츠 자체도 매니아층이 확실하고 잘 알려지지 않고 대중적이지 않는 주제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 층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남자에 일단 국한이 되고, 여성분들이 사실 특수부대에 관심을 갖진 않겠죠. 그나마 강철부대를 했기 때문에 강철부대에 나오는 구성원들한테 관심은 갖겠지만, 이분들 자체가 사실은 연예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여기 출연했던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강철부대 시즌 1에서 활약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종횡무진 방송가를 누비면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없어요. 그때 반짝하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기저기에 매체의 모습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사실은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박군이라든지 연예인들, 오종혁 씨라든지 이런 연예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그 방송에 출연하기 전부터도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교차 출연을 할 수 있지만, 강철부대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렸던 사람들은 강철부대와 관련된 베이스가 아니면은 사실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도 1년이 지났고 강철부대 2까지 방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자기가 원래 했던 그 제자리에 가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유명세를 베이스로 해서 공인으로서, 방송인으로서 자리를 잡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면, 지금 스맨파 같은 경우는 이 댄서들이 이제 와서 알렸단 말이에요. 사실 이 강철부대 원들보다 더 저는 이제 안지가 처음이겠죠, 이 남성 댄서들에 대해서는. 이 팀들에서 제가 들어본 이름은 저스트 절크라는 이 이름만 들어봤어요. 예전에 아메리칸 갓 탤런트인가 아무튼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엄청나게 멋진 군무를 해가지고 그 영상이 기억이 났었는데, 그게 이 저스트 절크의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 외에는 제가 사실은 아는 팀이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앰비셔스 팀의 아이돌 출신의 이 친구들은 조금 본 적은 있는데 사실 이름도 잘 몰랐고요. 근데 스맨파가 수우파의 후속작으로 나왔잖아요. 수우파의 열풍을 잇는 그 다음 단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 자체도 다르고요. 수우파에 나왔던 그 댄서들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거의 지금 소속사의 아티스트로서 계약을 하고, 방송가에서도 엄청나게 나오죠. 엠넷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고, 다른 케이블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댄스와 관련된 거에서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댄스뿐만이 아니라 서바이벌, 예능 이런 데서도 계속 활약을 해요. 왜냐면 워낙 트렌디하고 사람들한테 친숙하고요. 언제 어디서나 그런 흥이라든지 댄스를 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거예요. 사실 강철 부대원들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는데 자, 여기서 강철 부대원들의 특장점을 바로 직관적으로 보여줘라. 그러면 사실은 복장 착용하고 사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거기서 체력 훈련을 맨몸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진 않죠. 맨몸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체조 선수들이 더 멋있게 보여주겠죠. 뭔가 바로 직관적으로 특수부대원들이라고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는 반면에 춤이라고 하는, 댄스라고 하는 거는 워낙 대중적이니까 음악 없이도 뭐 5초 10초만 쳐도 사람들한테 와, 이 사람 춤 잘 춘다, 흥이나 끼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대중적인 거와 대중적이지 않는 것, 그리고 직관적인 거와 비직관적인 거의 차이가 확연히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스트림 맨파이터랑 강철 볼이랑 시청률로 보면 비슷해요. 1%대거든요. 근데 같은 1%대인데 사람들의 반응 자체는 극과 극입니다. 사실 저도 강철 볼이 한다라는 거를 강철 부대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긴 했지만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클릭도 잘 안 되고 한 편도 제대로 보진 않았습니다. 관심이 가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특수부대원들이 이미 강철 부대를 통해서 본인들의 피지컬적인 부분은 뭐 육체적인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보여줬거든요. 거기에서 스포츠를 익힌 거예요. 그 스포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체 능력도 보여주고 해당하는 강철 부대원들의 캐릭터도 살리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나오겠죠. 근데 사실은 안 보게 되더라고요. 예, 관심이 안 간다라는 거죠. 근데 스맨파 같은 경우는 그냥 스토리라인 뭐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켜놓으면은 자동으로 있다가 막 춤추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잘 춘다, 못 춘다, 뭐 어떻다 저쩌다 그냥 큰 생각을 안 하고 편안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게 되고, 또 엠넷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자체에서 워낙 이 댄스라고 하는 게 대중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다량의 컨텐츠를 올립니다. 그 엠넷에서 관리하는 더 춤이라고 이 채널 보면은 뭐 수우파부터 해가지고 쫙 앰비셔스부터 해서 쭉 거기에다 계속 올리잖아요. 근데 조회수가 또 어마어마해요. 쇼츠 같은 거 뭐 아주 직관적으로 짧게 올려도 몇 백만 넘어가 버리고 막 이렇습니다. 사람들한테 트렌디하게 자리 잡은 부분은 확실히 파급 효과가 다르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같은 1%대지만 이 사람들의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의 위치는 굉장히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 두 사람들이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배틀하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강철 부대는 강철 부대의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저는 이 강철 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강철 부대 2와 3를 잇는 중간에 징검다리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강철 부대라고 하는 컨텐츠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채널에 의해서 나름대로 강철 부대 팬들한테 뭐 살짝 선물 같이 하나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철 부대 제작진이라든지 채널 A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이 정도의 반응 정도만 유지해도 이 다음에 강철 부대 3를 이끌어 나가고 홍보하고 흥행시키는데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스맨파 같은 경우는 뭐 엠넷에서 뭐 굉장히 심혈을 들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시즌 1에 비해서 확실하게 시즌 2는 더 스케일이 확장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됐으면 또 내년에는 수우파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지금 엠넷에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 중에 그 쇼미더머니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너무 시즌이 오래 가다 보니까 좀 비슷한 포맷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흥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아티스트들까지 다 불러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의 힘이고, 엠넷이라고 하는 대형 방송국, 이 뮤직과 관련된 모든 플랫폼을 다루는 대형 방송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로 대중성, 이 대중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수우파 때문에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작년에 남성 비보이들이 나와서 정말 딥하게 이 비보잉 기술에 대해서 배틀을 한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JTBC에서 했던가? 근데 그 프로그램은 사실은 별로 흥행을 못하고 끝났어요. 너무 멋있게 진짜 와, 사람이 저렇게 출 수 있나 할 정도의 멋진 기술들을 보여줬지만 사실은 그 테크닉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한 그 평가를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멋있다, 잘한다. 근데 이거는 잘하는 것 같고 이거는 못하는 것 같고 사실은 잘은 모르다 보니까 워낙 이 확실한 그 장르 하나, 그리고 이 장르의 스페셜티가 확실해요. 우리가 디테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직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너무 딥하게 들어갔고 대중적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같은 춤이라고 해서 다 흥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맨파를 보면서 대중적이고 사람들 입맛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라는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제 대중 문화에도 좀 관심이 많고 이런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둘 다 몸을 쓰는 거죠. 몸을 쓰는 건데 강철 부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강철 부대원들의 강인한 정신력이라든지 전술 이런 전투 능력들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또 스맨파 같은 경우는 댄서들의 역량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그냥 보면서 즐겁게 바로바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주제다 보니까 뭐 서로 차이점은 있지만 저는 즐겨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두 프로그램 모두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ABC 코치였습니다. 바이바이.